새벽 5시, 온 동네가 아직 깊은 잠에 빠져 있는 시간. 김노인은 벌써 근육이 굳은 허리를 펴며 오늘도 어김없이 일어납니다. 창문 너머로는 푸른빛이 서서히 하늘을 물들이기 시작하는 모습이 보이네요. 김노인의 손목시계는 5시 15분을 가리키고 있었죠.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순서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김노인의 삶의 철학이었습니다. 좋은 아침이구만. 김노인은 허공에 대고 중얼거리며 낡은 양말을 신었어요. 작은 아파트는 그가 오랫동안 혼자 지내온 공간이었습니다. 벽에는 가족 사진 몇 장이 걸려 있고 그중 한 장은 양복을 차려입은 중년 남성과 함께 찍은 사진이었죠. 사진 속 중년 남성은 웃고 있지만 그 눈빛은 무언가 깊은 생각에 잠겨 있는 듯 했어요. 김노인은 간단히 식사를 마치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현관 옆 작은 냉장고에는 오늘 배달할 우유가 가지런히 정렬되어 있었어요. 우유 배달은 그에게 있어 그저 아침 운동일 뿐이었죠. 돈이 필요해서가 아닌 규칙적인 생활과 적당한 움직임을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되길 바란다. 김노인은 한숨을 깊게 내쉬며 배달 가방을 들고 집을 나섰어요. 새벽 공기는 차갑고 신선했죠. 그는 천천히 걸으며 주변의 아름다움을 느꼈습니다. 봄이 막 시작되는 시기라 길가의 나무들은 새순을 틔우기 시작했어요. 김노인에게 이 풍경은 매일 새로웠습니다. 첫 배달은 항상 박씨네 집이었죠. 박씨는 이른 아침부터 운동을 하는 젊은 청년이었어요. 김노인은 우유를 문 앞에 조용히 놓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집으로 향했어요. 하나, 둘, 집집마다 우유를 놓으며 그는 마음의 평화를 느꼈죠. 그런데 오늘은 뭔가 달랐습니다. 6번째 집 앞에서 김노인은 갑자기 걸음을 멈췄어요. 평소라면 없어야 할 그림자가 문 앞에 있었기 때문이죠. 그는 조심스레 다가갔고 바로 그때였습니다. 어떤 여성과 충돌했어요. 우유병이 땅에 떨어져 깨지는 소리가 새벽의 정적을 깨트렸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김노인은 얼른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어요. 그의 앞에 서 있는 여성은 약 50대로 보였고 유난히 급한 걸음으로 어디론가 향하던 중인 듯 했습니다. 여성의 표정은 순간적으로 놀람에서 분노로 바뀌었죠. 어머, 아니, 어떻게 이렇게 다니세요? 앞도 안 보고. 여성의 목소리는 새벽 공기를 가르며 울려 퍼졌습니다. 김노인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그는 다시 한번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조심했어야 했는데. 여성은 김노인의 사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화가 나 있는 듯 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분노와 함께 지친 기색이 역력했어요. 아침부터 무언가 마음이 급했던 모양이었죠. 죄송하다고요? 저도 바쁘다고요. 이렇게 일찍부터 정신없이 돌아다니시면 어떡해요? 김노인은 땅에 떨어진 우유병 조각들을 주워 담기 시작했어요. 유리 조각이 그의 주름진 손을 살짝 베었지만 그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습니다. 오랜 세월을 살아온 그에게 이 정도 다툼은 그저 삶의 작은 일부분일 뿐이었죠. 이런 일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지요. 김노인의 무심한 듯한 반응에 여성은 더욱 화가 났어요. 그녀는 손을 허공에 휘젓며 말했습니다. 뭐라고요? 그럴 수 있다니. 아니, 이게 말이 되나요? 제 옷이 다 더러워졌잖아요. 김노인은 고개를 들어 여성의 옷을 바라보았어요. 정말로 그녀의 밝은색 원피스에는 우유가 몇 방울 튀어 있었습니다. 김노인은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건넸죠.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세탁비를 드릴게요. 여성은 손수건을 받지 않고 더욱 격앙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세탁비요? 아니, 이 옷은 세탁소에 맡기는 게 아니라 특수 세탁을 해야 한다고요. 이건 수입 원단이에요. 주변에는 점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아침 일찍부터 일어난 이웃들이 소란에 이끌려 하나둘 모여들었죠. 김노인은 불필요한 관심을 받는 것이 불편했습니다. 그는 조용히 상황을 해결하고 싶었어요.
그렇다면 제가 배상해 드리겠습니다. 얼마나 필요하신가요? 여성은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닫았어요. 그녀는 마치 김노인의 말이 자신을 모욕하는 것처럼 느꼈던 모양이었죠. 그녀의 눈에는 분노의 불꽃이 타올랐습니다. 돈 문제가 아니라고요. 이건 예의의 문제예요. 당신처럼 정신없이 돌아다니는 사람들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거잖아요. 김노인은 한숨을 깊게 내쉬었어요. 그는 이런 상황이 더 악화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여든을 바라보는 나이에 그는 이미 인생의 많은 갈등을 겪어왔고 또 해결해왔죠. 하지만 오늘 아침에 이 여성은 유난히 화가 많이 나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저도 여기서 제 일을 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서로 부딪힌 것 뿐이에요. 여성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어요. 그녀의 눈에는 단호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이건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에요. 경찰서에 가서 이야기합시다. 김노인은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어요. 이런 사소한 일로 경찰서까지 가야 한다니 너무 과한 반응이 아닌가 싶었죠. 그는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경찰서요? 이런 일로 그곳까지 가는 것은 좀 과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여기서 해결하면 좋겠는데요. 여성은 이미 결심한 듯 했어요. 그녀는 자신의 핸드백을 꽉 쥐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니요, 경찰서에 가요. 이런 식으로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가 문제라고요. 김노인은 더 이상 말다툼을 이어가고 싶지 않았어요. 그는 여성의 고집 앞에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경찰서로 가시죠. 김노인과 여성은 말없이 걸었어요. 아침 햇살이 점점 강해지고 있었고 거리는 서서히 활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김노인의 발걸음은 무거웠죠. 그는 남은 우유 배달을 걱정했어요. 여러 가정에서 아침 식사를 위해 그의 우유를 기다리고 있을 텐데 오늘은 배달이 늦어질 것 같았습니다. 이런 일로 경찰서까지 가는 건 정말 필요 없는데. 김노인이 중얼거렸지만 여성은 귀를 막은 듯 대꾸하지 않았어요. 그녀의 걸음은 빨랐고 김노인은 그 뒤를 따라가기에 바빴죠. 그의 나이에 이런 발걸음은 쉽지 않았습니다. 호흡이 점점 가빠졌어요. 경찰서까지는 약 10분 정도 걸렸습니다. 도착했을 때 김노인은 잠시 숨을 고르기 위해 정문 앞에 멈춰 섰어요. 여성은 이미 안으로 들어가려 했지만 김노인이 따라오지 않자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돌아보았죠. 빨리 들어가세요. 더 시간 끌 생각이에요? 김노인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는 천천히 경찰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실내는 조용했고 몇몇 경찰관들이 자리에 앉아 서류 작업을 하고 있었죠. 아침 일찍이라 민원인은 거의 없었습니다. 데스크에 앉아있던 젊은 경찰관이 고개를 들었어요. 여성은 빠르게 다가가 상황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할아버지가 저와 부딪혔어요. 제 옷도 망가졌고 무엇보다 태도가 정말 문제예요. 경찰관은 잠시 여성의 이야기를 듣더니 김노인을 바라보았어요. 그의 눈빛에는 약간의 의문이 서려 있었죠. 할아버지, 어떻게 된 일인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김노인이 입을 열려는 순간 경찰서 문이 열리며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양복을 갖춰 입은 50대 중반의 남성이었어요. 그는 무언가 급한 일이 있는 듯 빠른 걸음으로 안으로 들어왔죠. 그러다가 데스크 앞에 서 있는 김노인을 발견하고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아버지. 남자의 목소리에 김노인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그의 얼굴에는 미소가 번졌습니다. 아, 민서가. 너도 왔구나. 여성과 경찰관은 놀란 표정으로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았죠. 김민석은 빠르게 아버지 곁으로 다가왔어요. 아버지, 여기서 뭐 하세요? 무슨 일 있으셨어요? 김노인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아, 별일 아니야. 우유 배달하다가 이 아주머니랑 부딪혔는데 경찰서까지 오자고 해서 그냥 따라왔지. 김민석의 얼굴에 당혹감이 스쳤어요. 그는 잠시 아버지를 바라보다가 여성에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죄송합니다만 무슨 일이신가요?
여성은 입을 벌린 채 두 사람을 바라보았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혼란스러운 기색이 역력했죠. 갑자기 상황이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나 봅니다. 아, 그게 우유병이 깨지고 옷이 더러워져서. 김민석은 경찰관에게 정중히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죄송합니다, 경위님. 제 아버지가 일으킨 문제라면 제가 책임지고 해결하겠습니다. 경찰관은 고개를 끄덕였고 김민석은 다시 여성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죄송합니다. 세탁비와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해드리겠습니다. 얼마나 필요하신가요? 여성은 갑자기 당황한 표정이 되었어요. 그녀는 김민석을 자세히 살펴보았고 순간 그가 누구인지 깨달은 듯 했습니다. 혹시 태양그룹 회장님이신가요? 김민석은 겸손하게 미소 지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여성의 표정이 순식간에 변했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당혹감과 놀라움, 그리고 부끄러움이 복합적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김노인을 다시 바라보았고 그가 바로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기업 중 하나인 태양그룹 회장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깨달았죠. 아, 그러니까. 여성은 말을 더듬었어요. 불과 몇 분 전까지 그토록 강경하게 나왔던 태도가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김민석은 아버지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죠. 아버지, 다치신 데는 없으세요? 아침부터 고생하셨네요. 김노인은 담담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괜찮다, 민석아.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어릴 때는 이것보다 더한 일도 많았잖니. 김민석은 미소 지었지만 그 눈빛에는 걱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매일 아침 우유를 배달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이런 일을 겪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죠. 아버지, 그만 우유 배달하시는 건 어떠세요? 제가 운전기사를 보내드릴게요. 김노인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어요. 그럴 필요 없다. 나는 이 일이 좋아. 아침 운동도 되고 동네 사람들도 만나고. 그리고 내가 바쁘다는 거 알아. 회사 일도 힘들 텐데 나까지 신경 쓰지 마. 여성은 두 사람의 대화를 들으며 점점 더 불편해 보였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붉게 물들었고 손은 가방 끈을 불안하게 만지작거렸어요. 그녀는 이제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을 깨달았죠.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무례했네요. 아침부터 기분이 좋지 않아서. 그렇다고 이렇게 큰 소리를 내다니. 김노인은 부드럽게 웃으며 손을 저었어요. 괜찮습니다. 누구나 그런 날이 있지요. 저도 조심했어야 했어요. 경찰관은 상황이 해결된 듯하자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는 김민석을 알아보고 있었고 존경의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죠. 모든 일이 원만하게 해결된 것 같네요. 더 필요한 것이 있으신가요? 김민석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닙니다, 경위님. 감사합니다. 여성은 갑자기 김노인 앞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예민하게 굴었어요. 옷은 정말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제 기분이 안 좋아서 그랬던 것 같아요. 김노인은 여성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어요. 모두 잊으세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으니 좋은 일만 있을 겁니다. 여성의 눈에 눈물이 맺혔죠. 그녀는 김노인의 따뜻한 말에 감동한 듯 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자신이 스트레스에 시달렸는지, 그리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부당하게 표출했는지 깨달았나 봐요. 제 이름은 박미영이에요. 정말 죄송합니다. 김민석은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박미영 씨, 너무 마음 쓰지 마세요. 아버지도 이해하실 거예요. 그리고 옷 세탁비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박미영은 고개를 저었죠. 아니에요. 그럴 필요 없어요. 오히려 제가 김 회장님 아버님께 사과의 마음을 전하고 싶어요. 김노인은 손목시계를 확인했어요. 시간이 꽤 흘러남은 우유를 배달해야 했습니다. 미안하지만 나는 이만 가봐야겠어. 아직 배달할 우유가 남았거든.
김민석은 아버지의 말에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그는 아버지가 여전히 자신의 일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이미 80에 가까운 나이에 우유 배달을 하는 모습을 보는 것은 마음이 아팠습니다. 더구나 오늘 아침 같은 일을 겪었는데도 말이죠. 아버지, 제가 도와드릴게요. 제 차로 함께 배달하는 건 어떠세요? 김노인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다, 민석아. 이건 내 일이야. 그리고 걸어서 배달하는 게 더 좋아. 그래야 아침 운동도 되지. 박미영은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 있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제가 일으킨 문제니까요. 김노인은 따뜻한 미소로 대답했어요. 고맙지만 그럴 필요 없습니다. 이제 각자의 일을 하러 가는 게 좋겠네요. 경찰서를 나오며 김민석은 여전히 아버지를 걱정하는 눈빛이었죠. 그는 아버지가 고집스럽게 자신의 일상을 지키려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태양그룹의 창업자였던 김노인은 회사를 아들에게 물려준 후에도 결코 특별한 대우를 받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평범한 노인으로서의 삶을 살고 싶어 했죠. 아버지, 오늘 저녁에 집에 들를게요. 어머니도 보고 싶고요. 김노인은 따뜻하게 미소 지었어요. 그래, 오랜만에 온 가족이 모이면 좋겠구나. 내 누나도 불러. 손주들도 보고 싶어. 박미영은 멀찍이 서서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부끄러움과 후회가 가득했어요. 김민석이 그녀에게 다가왔죠. 박미영 씨, 무슨 일이 있으셨는지 물어봐도 될까요? 아침부터 많이 힘드셨나 봐요. 박미영은 고개를 숙였어요.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사실, 어제 회사에서 해고 통지를 받았어요. 15년 다닌 회사에서. 갑자기. 그래서 오늘 아침 새 일자리를 알아보러 가던 중이었거든요. 마음이 급하고 불안해서 그만. 김민석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는 경영자로서 때로는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할 때가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것이 직원들에게 얼마나 큰 상처가 될 수 있는지도 이해했죠. 어떤 일을 하셨나요? 마케팅 부서에서 일했어요. 제품 홍보 전략을 세우는 일이었죠. 김민석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명함을 꺼내 건넸어요. 오후에 시간 되시면 저희 회사로 와보세요. 인사팀에 연락해 두겠습니다. 우리 회사에서도 마케팅 경험자를 찾고 있었거든요. 박미영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명함을 바라보았어요. 정말인가요? 하지만 제가 아버님께 그렇게 무례했는데. 김노인이 미소를 지으며 끼어들었죠. 사람은 누구나 실수합니다. 중요한 건 그 후에 어떻게 하느냐지요. 박미영 씨는 이미 진심으로 사과했어요. 그걸로 충분합니다. 박미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녀는 깊이 고개를 숙이며 두 사람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호의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김민석은 부드럽게 웃었어요. 그냥 열심히 일해주시면 됩니다. 아, 그리고 아버지가 우유 배달하시는 걸 보시면 인사 한번 해주세요. 박미영은 고개를 끄덕였고 김노인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세 사람은 경찰서 앞에서 각자의 길을 갈라섰어요. 김노인은 남은 우유를 배달하기 위해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고 김민석은 회사로 향했으며 박미영은 새로운 희망을 가슴에 안고 집으로 돌아갔죠. 김노인은 남은 우유를 모두 배달한 후 천천히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 앞에 서서 그는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아침의 푸른 하늘은 이제 완전히 밝아져 있었고 태양은 따스한 빛을 내리쬐고 있었죠. 그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였어. 집 안으로 들어서자 김노인의 아내 박순자 씨가 부엌에서 나왔어요. 75의 나이에도 여전히 단정하고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을 보자 따뜻한 미소를 지었죠. 다녀오셨어요? 오늘은 좀 늦으셨네요. 김노인은 신발을 벗으며 대답했어요. 응, 좀 특별한 일이 있었어.
민석이도 만났어. 박순자 씨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녀는 아들 이야기만 나오면 항상 기뻐했죠. 민석이요? 어디서요? 경찰서에서. 경찰서라니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김노인은 부엌으로 들어가 차가운 물 한 잔을 마시며 아침에 있었던 일을 모두 이야기했어요. 우유 배달 중 박미영과 부딪힌 일부터 경찰서에서 아들을 만난 일, 그리고 결국 박미영이 태양그룹에서 일할 기회를 얻게 된 일까지. 박순자 씨는 이야기를 듣고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당신은 정말 변하지 않았네요. 항상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용서하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그렇게 자랐나 봐요. 김노인은 미소 지었어요. 그는 아내의 손을 부드럽게 잡았습니다. 사람은 서로 이해하고 도와야 하는 거야. 내가 태양그룹을 시작했을 때도 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있었지. 그걸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해. 박순자 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녀는 남편이 회사를 일구던 힘든 시절을 함께 겪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가게에서 시작해 지금은 대한민국 최고의 기업 중 하나가 된 태양그룹. 하지만 그 성공에도 불구하고 김노인은 결코 교만해지지 않았죠. 그는 여전히 자신이 시작했을 때의 겸손함과 근면함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민석이 오늘 저녁에 온다고 했어요. 가족들 모두 불러 모이자고 하더라고. 박순자 씨의 얼굴에 기쁨이 번졌어요. 그녀는 가족이 모이는 것을 항상 좋아했습니다. 정말요? 그럼 제가 민석이가 좋아하는 음식을 준비해야겠네요. 미나에게도 연락해서 손주들 데리고 오라고 해야겠어요. 김노인은 소파에 앉아 잠시 눈을 감았어요. 아침의 일들이 그의 마음속에서 천천히 정리되고 있었습니다. 그는 박미영의 얼굴을 떠올렸어요. 처음에는 화가 나 있었지만 나중에는 진심으로 미안해하던 그녀의 모습. 사람들은 때로 상처받고 또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는 마음이죠. 그래도 참 재미있는 세상이야. 김노인은 중얼거렸어요. 그의 인생은 많은 변화와 도전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 자신의 노력으로 대기업을 일구었고, 이제는 평범한 노인으로서의 삶을 살고 있죠. 하지만 그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항상 가족이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집안은 분주해졌어요. 박순자 씨는 저녁 식사 준비에 열중했고, 김노인은 정원에서 조용히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는 작은 채소밭을 가꾸며 또 다른 기쁨을 찾았죠. 흙을 만지고 식물이 자라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은 그에게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할 무렵 현관벨이 울렸어요. 김노인은 문을 열었고 그곳에는 김민석과 그의 가족, 그리고 딸 미나와 그녀의 가족이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 오랜만에 뵙네요. 김민석은 공손하게 인사했어요. 그의 옆에는 아내와 두 아이가 서 있었습니다. 미나도 환한 웃음으로 아버지를 반겼죠. 아버지, 보고 싶었어요. 김노인의 집은 오랜만에 가족들의 웃음소리로 가득 찼어요. 손주들은 할아버지 주변을 맴돌며 제잘거렸고 어른들은 거실에 모여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식탁에는 박순자 씨가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이 가득했죠. 오랜만에 모인 가족 식사는 따뜻하고 화목했습니다. 아버지, 오늘 아침 일은 정말 죄송해요. 제가 더 자주 찾아뵀어야 했는데. 김민석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그는 아버지가 우유 배달을 하다 겪은 일을 생각하며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김노인은 손을 저었죠. 괜한 걱정 말거라. 나는 그 일이 좋아서 하는 거야. 그리고 오늘 일은 오히려 좋은 경험이었어. 김민석의 아내 정희진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어떤 점이 좋은 경험이셨나요, 아버님? 김노인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의 주름진 얼굴에는 세월의 지혜가 깃들어 있었죠. 사람들은 서로 모르는 상태에서는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박미영 씨도 처음에는 나를 그저 늙은 우유 배달부로만 봤어. 하지만 결국에는 서로를 이해하게 됐지. 인생이란 그런 거야. 서로 알아가는 과정.
가족들은 김노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김민석은 아버지의 지혜가 항상 자신의 삶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느꼈습니다. 태양그룹을 이끌면서도 그는 항상 아버지의 경영 철학을 따르려 노력했죠.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겸손하게 행동하며 사회에 기여하는 기업을 만드는 것. 아버지, 박미영 씨가 오늘 오후에 회사에 왔었어요. 인사팀에서 면접을 봤는데 능력이 정말 뛰어나더라고요. 다음 주부터 마케팅팀에서 일하게 될 거예요. 김노인은 미소 지었어요. 그거 잘 됐구나. 그분에게 새로운 기회가 생겨서 다행이야. 미나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물었습니다. 아버지, 왜 은퇴하신 후에도 우유 배달을 하세요? 그냥 편하게 쉬셔도 되잖아요. 김노인은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어요.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일을 한다는 건 삶의 의미를 찾는 거야. 나는 항상 바쁘게 살아왔어. 그게 내 삶의 방식이지. 우유 배달은 내가 여전히 사회에 기여하고 있다는 느낌을 주거든. 그리고 아침 운동도 되고 동네 사람들과 인사도 나누고 그런 작은 일상이 나에겐 소중해. 김민석은 아버지의 말씀에 깊이 공감했어요. 그는 최근 회사 일로 너무 바빠 정작 중요한 것들을 놓치고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매일 아침 우유를 배달하며 이웃들과 소통하는 아버지의 모습에서 그는 진정한 삶의 의미를 되새겼죠. 아버지, 사실 제가 요즘 회사를 좀 쉬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모두의 시선이 김민석에게 향했어요. 태양그룹의 회장이 회사를 쉬겠다니 놀라운 발언이었습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니? 김노인이 조용히 물었어요. 김민석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너무 바빠서 가족과 시간을 보내지 못했어요. 아이들이 자라는 모습도 제대로 못 봤고, 그리고 아버지처럼 진정으로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어요. 거창한 일이 아니라 작지만 소중한 일상을 누리는 것 말이에요. 김노인은 아들의 어깨를 부드럽게 두드렸어요. 내 마음을 이해한다. 하지만 서둘러 결정하지 마라. 천천히 생각해보고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보렴. 저녁 식사가 끝나고 가족들은 각자의 대화에 빠져들었어요. 손주들은 할머니와 함께 부엌에서 디저트를 준비했고 김민석과 미나는 어린 시절 추억을 나누며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김노인은 조용히 테라스로 나가 밤하늘을 바라보았죠. 별들이 하나둘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 김민석이 아버지 곁으로 다가왔어요. 그는 아버지 옆에 서서 함께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 오늘 박미영 씨와 있었던 일 정말 마음에 걸려요. 만약 제가 그 자리에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지. 김노인은 부드럽게 웃었어요. 별일 아니었을 거야. 나도 사람들과 소통하는 방법을 알고 있단다. 내가 대기업 회장이었을 때도 항상 사람들의 마음을 먼저 생각했지. 그게 내 경영 철학이었어. 김민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경영 철학을 태양그룹에서도 계속 이어가려 노력해왔죠. 사람 중심의 경영, 직원들의 행복을 우선시하는 기업 문화. 그것이 태양그룹이 지금까지 성장할 수 있었던 비결이었습니다. 아버지, 회사를 떠나서 정말 행복하세요? 김노인은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그의 눈빛은 평온했습니다. 그렇단다. 회사를 경영할 때는 끊임없이 결정을 내려야 했고 많은 책임을 져야 했지. 물론 그것도 의미 있는 일이었어. 하지만 지금은 더 단순한 일상에서 행복을 찾고 있어. 우유 배달은 내게 새로운 의미를 가져다 주었단다. 김민석은 아버지의 말에 깊이 공감했어요. 그는 요즘 회사 일이 점점 버거워지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끊임없는 회의, 의사결정, 그리고 책임감. 그 모든 것이 그의 어깨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죠. 저도 언젠가 아버지처럼 단순한 일상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을까요? 김노인은 아들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때가 되면 알게 될 거야.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는 거란다. 회사에서의 내 역할도 중요해.
많은 사람들의 생계가 달려 있으니까. 하지만 가족과의 시간, 자신을 위한 시간도 놓치지 말거라. 밤하늘의 별들이 더욱 밝게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김노인과 김민석은 조용히 그 풍경을 감상했어요. 말없이도 많은 것을 나누는 아버지와 아들의 시간이었죠. 내일 아침에 저도 아버지와 함께 우유 배달 가보면 어떨까요? 김노인은 놀란 표정을 지었다가 이내 따뜻한 미소를 지었어요. 그래, 좋은 생각이구나. 새벽 5시에 준비하고 있어라. 늦으면 기다리지 않는다. 두 사람은 함께 웃었습니다. 김민석은 오랜만에 마음이 가벼워지는 느낌이었어요. 내일 아침 아버지와 함께 우유를 배달하며 새로운 하루를 시작한다는 생각만으로도 설렜습니다. 가족들과의 저녁 시간이 끝나고 모두가 돌아간 후 김노인은 침실에서 내일 입을 옷을 준비했어요. 그는 여전히 규칙적인 생활을 중요시했습니다. 모든 준비를 마치고 침대에 누운 김노인은 오늘 하루를 떠올렸어요. 아침의 작은 충돌이 결국 누군가에게 새로운 기회를 가져다 주었고 가족들이 오랜만에 모이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 그리고 내일은 아들과 함께 우유 배달을 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 인생은 참 예측할 수 없는 여정이었습니다. 김노인은 평온한 마음으로 눈을 감았어요. 내일 아침 새벽에 첫빛이 떠오를 때 그는 또다시 우유 배달을 위해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아들과 함께. 아무도 모르는 새벽 시간, 대기업 회장의 아버지와 현 회장이 함께 우유를 배달하는 모습은 어쩌면 세상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특별한 장면일 테지요. 그의 삶은 화려한 성공과 명예로 가득 찼지만 결국 그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은 가족과의 시간, 그리고 자신이 직접 만들어가는 소박한 일상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김노인이 찾은 진정한 행복이었어요. 새벽이 밝아오면 그는 다시 우유 배달부가 되어 동네를 누빌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은 성공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조용히 세상에 말해주고 있을 것입니다.